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를 전남 방문의 해로 삼아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전라남도가 올해 1,49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관광 산업이 활기를 좀 되찾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먼저 관련해서 좀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전남도는 약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은 영산호 관광지 조성 사업, 그리고 여수 조명 연합 수군 테마 관광지 개발 사업, 순천만 국가정원 야간 경관 연출 사업, 나주 마한 별자리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전남도가 발표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섬사랑 별빛 캠핑 지원 등 체리형 관광을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사실 진작 이와 같은 체류형의 관광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전라남도가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까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머무르는 관광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외지 관광객이 목포를 이제 찾아오게 되면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맥주 한잔 하고요. 또 가까운 가게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또 이제 숙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그 지역 경제, 목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외지 관광객이 목포를 찾아와서 뭐 유달산을 뭐 둘러보고 또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한번 살펴보고 또 시간 있으신 분들은 목적형 관광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목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바로 여수나 아니면 남해 쪽으로 이제 승용차를 타고 아니면 버스로 오신 분들은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목포 지역에 그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지 관광객이 목포를 찾았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목포에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이번 전라남도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체류형 관광 쪽에 포커스가 맞춘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표에 대해서 저는 또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머무르는 관광을 통해서 이제 조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내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 전남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전남 방문의 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2년, 2023년 그 2년에 걸쳐서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방문회를 선포하는 것은 많은 이제 외지 사람들이 우리 전라남도를 좀
방문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전라남도 방문회를 결정을 했는데요. 또 2023년에는 10월 달에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전국체전이 또 열리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전남 방문회를 맞이해서 전라남도는 BI, 전라남도의 BI 그리고 또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BI 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전남을 대표하는 생태계, 생태 그리고 또 해양, 또 뭐 음식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눈길이 갔던 것 중 하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안 그리고 또 보성 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등재가 된 거죠.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였었고요. 또 그와 같은 경사스러운 또 환영해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남도나 해당된 그런 지자체에서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안 갯벌 그리고 보성 순천만 갯벌을 어떻게 하면 그 관광상품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한 그런 그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몇 가지는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전남의 갯벌 같은 경우는 두꺼운 퇴적층으로 되어 있어서요. 약 한 2,150여 종의 희귀하고 아주 좀 소중한 그런 그 생물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그 전남도는 하나투어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남 갯벌을 이용한 관광 상품 5가지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갯벌을 이용한 그런 관광 상품.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대천해수욕장에 머드를 이용한 그런 관광 상품 개발 혹시 뭐 기억하시나요? 네, 가고 싶었는데 네. 기회가 없어서 가보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2번 정도 가봤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저는 그 대천해수욕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또 뻘이라는 머드라는 그 진흙이라는 그걸 가지고 상품화했다고 그러니까 관광 상품화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찾아갔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뭐 규모가 크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서 조금 실망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바로 그 진흙을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놀랐었는데 우리 전남도 이제 갯벌을 이용한 그런 그 관광 상품을 개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꼬막 채취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 우리의 자연자원이 세계의 문화유산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소중한 갯벌,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보존하고 지켜야 할 갯벌이 아니고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이 됐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함께 지켜야 될 또 보존해야 될 그런 갯벌에 대해서 뭐 세미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학술 행사를 통해서 갯벌의 소중함, 의미에 대해서 많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행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갯벌과 같은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또 관광산업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그리고 그 방안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2년 동안 멈춰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멈춰 있는 것이 바로 관광 산업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전남의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주제가 우리 전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남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째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전남 관광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가 관광하면은 육지 관광을 떠오르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산이나 계곡 그리고 뭐 사찰 또 뭐 유명 관광지 자연자원을 얘기하겠죠. 거기에 뭐 유원지, 뭐 리조트, 휴양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이와 같은 자연자원, 육지의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물론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가지고 타 시도에 있는 자연관광 자원과 게임이 과연 될 수 있냐, 경쟁이 될 수 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광 자원, 뭐 산이라든지 계곡, 뭐 사찰, 유원지 이와 같은 관광 자원도 다른 시도에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동등한 게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뭐 수도권과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SOC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우리 전남이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면 우리 전남의 가장 장점, 우리 전남만이 보유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남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경쟁의 요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섬과 해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정상화가 되면 분명히 관광의 패러다임은, 관광의 트렌드는 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힐링과 웰빙을 굉장히 추구하지 않을까.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도시민들이 여행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힐링과 웰빙이라면 힐링과 웰빙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전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과 해양이라는 바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보유가 있고요. 그걸 또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첫째, 이제 섬에 대해서 섬을 이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 어떤 것이 있냐? 첫째는 섬 관광이 있습니다. 뭐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섬 투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섬 등반, 섬 등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상당히 뭐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금 좀 멈춰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그 도시민들이 섬 등반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섬을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섬 올레길, 그리고 또 섬 자전거 여행,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힐링 외 웰빙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섬 같은 경우는 섬에서만 생산이 되는 그런 나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나는 그런 나물 같은 그런 특산물을 외지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맛보고 또 경험하고 그걸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뭐 시골 장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입소문으로 해서 또 다른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섬 관련해서 관광상품화 개발은 뭐 이 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었었습니다만은 섬진흥원 유치, 한국 섬진흥원 유치 작년 말에 이제 정식으로 개원이 됐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섬 정책, 섬 관련 행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목포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은 좀 멈춰 있지만 상당히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섬진흥원의 어떤 유치로 인해서 앞으로 국내외 대규모의 섬 관련 정책 또 섬 관련 행사가 우리 목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섬 관련 국제적인 행사가 목포권에서 치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목포권을 찾아오게 되겠고요.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같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명실공히 우리 목포권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섬의 수도, 섬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에 따라서 섬에 관심이 있고 또 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목포권을 찾게 되고요. 더욱이 또 무안국제공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을 이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입니다. 네. 우리가 해양을 이용한 관광 상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해양 스포츠, 뭐 요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또 요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가까운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분은 창원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창원의 대학에 계시는데 그 요트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창원을 출발해서 부산 다대포 앞바다까지 이렇게 왕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또 신안군은 요트를 이용한 관광 상품을 지금 개발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 같은 경우 해양을 이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상, 그러니까 해양, 선상 뭐 페스티벌, 뭐 선상 예술제, 뭐 선상 그리고 뭐 가요제, 또 선상 영화제 같은 이런 것도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그런 그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부산을 대표한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 국제영화제, 뭐 굉장한 세계적인 스타들도 국내 스타들이 많이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를 이제 찾고 있는데요. 우리 이 전남도 우리 해양을 이용한 그래서 전남 선상 국제영화제를 이제 신설을 한다면 아마 처음 시도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상에서 영화제를 개최한다. 그것도 국제영화제를 개최한다. 많은 외국 그 영화인들이나 또 관광객들 또 국내의 관광객들 또 영화인들 또 예술인들도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우리 이 전라남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우리 전남의 관광산업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된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명심해 시고 전라남도나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전남만이 가진 강점을 내세워서 전남이 앞으로는 이제 관광 1번지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관광 사업과 정책인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